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여당은 이번 주에 최종 후보가 결정될 수도 있고요. 네. 또 국민의힘도 점점 토론회 등을 통해서 후보 간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석 연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일파만파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1일 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보았는데요. 이재명 후보 28.3%, 윤석열 후보 28%, 홍준표 후보 16.7%, 이낙연 후보 11.9%로 나타났습니다. 네. 양강 구도가 여전히 유지되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홍준표 후보는 16.7% 상당히 약진한 결과입니다. 대체적으로 한 4, 5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낙연 후보가 수치상으로 더 앞서 있는 다자대결 결과가 나오게 됐었는데 3, 4주 전부터는 홍준표 후보가 다자대결 구도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망라된 조사 결과에서 이낙연 후보보다 수치상으로 오차 범위 내이지만 더 앞서는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참 재밌는데요. 근데 네. 대장동 개발 의혹 파장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2차 슈퍼위크에서도 가반을 넘기면서 압승을 했고요.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대장동 개발 의혹이 초태풍급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 이게 무슨 오징어 게임인가? 아닙니다. 바로 프레임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이 무엇이길래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고 하는 허리케인급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그건 뭐냐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임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유력 대선 후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력하지 않으면 이런 프레임이 일어나지 않아요. 고발 사주 의혹도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역시 고발 사주 의혹도 윤석열 후보에게 프레임이 걸려 있는 것처럼 더 큰 이슈죠.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이슈, 이것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유력 후보와 연결될 때 1번 유력성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복잡성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장동 개발 의혹을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또는 여야 또 정치 성향별로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무엇이 진짜인지 사실 구분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복잡성 상당히 복잡해요. 네. 그리고 여당 후보는 곧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후보도 한 달 여 후에는 또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만 5개월만 있으면 또 차기 대선 투표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내에 다 진위가 진상규명이 될 일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력 후보와 관련돼 있고 복잡하고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지층들이 지금 우리가 물러나면 완전히 이번 대선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위기 국면에서 더 결집하는 현상 다섯 번째입니다.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레임 전쟁. 그러면요. 이번 주말에 더불어민주당은 경기하고 서울 지역 경선이 있고 3차 슈퍼위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결선 투표 가게 될까요? 아니면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될까요? 돌발 변수가 없다면 지금 추세는 오히려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순회 경선 결과도 더 결집되는 양상.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최종 후보가 이번 주말에
결정될 가능성이 돌발 변수가 없다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결과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후보 60.4%, 이낙연 후보 28.8%.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낙연 후보에게 기회가 된다면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결선이 아니라 이번 주말 경기와 서울 순회 경선과 3차 국민 경선 투표 결과 발표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니까요. 또 다음 주에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범보수 진영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강재희 아나운서는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누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네, 당황했지 말입니다. 네. 우리 강재희 아나운서께 이렇게 선거 관련 질문드리면 힘드실 수밖에 없죠. 네, 누구냐라고. 얘기가 조심스러워서요. 네. 네, 답변하시기 힘들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당황케 만드는 저희 돌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그만큼 손에 땀을 쥐고 있어요. 지금 토론회에서도 서로 간에 설전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치열한 대첩이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윤홍 대첩입니다. 그러니까 범보수권 국민의힘 후보만 모아놓고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보았는데 홍준표 후보 29.8%, 윤석열 후보 29.6%.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홍준표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택하지 윤석열 후보에게는 거의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 다자 대결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얼마만큼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그러니까 최종 경선 게임의 룰이 이 국민 여론조사가 지금 이건 또 본선 경쟁력이거든요. 1대1 경쟁력이 가장 큰 후보, 또 당원 투표가 50%나 포함되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국민의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후보가 되느냐, 윤석열 후보냐, 홍준표 후보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돌돌홍, 또 무야홍, 또 이 홍일점 이런 구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국힘 윤이냐, 네. 국민의힘 지지를 받는 윤석열 후보냐, 아니면 국힘 홍이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누가 앞서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역시 강재희 아나운서가 예리한 질문을 해주세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52%, 홍준표 후보 34.3%. 아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약 2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는 것이 윤 후보가 다자 대결에서 네. 홍준표 후보보다 더 앞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고발사주 의혹이 윤 후보에게 부담은 되겠지만 지지 기반이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타격을 주지 않고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프레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프레임을 깨고 홍준표 후보가 과연 윤 후보를 앞설지 아니면 윤 후보가 계속 지속해서 본인의 경쟁력을 가져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것도 좀 살펴볼까요? 이번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국민의힘 37.4%, 더불어민주당 29.8%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이 37% 정도로 나타나는 이유는 역시 정권 교체 여론이 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는 또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반영된 정당의 지지율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는 훨씬 국민의힘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 29.8%, 30%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대장동 개발의 부동산 이슈인데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선을 치르면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사이에 공방이 되는 것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는 부담이 되는 결과로 보입니다. 현안도 하나 짚어보죠. 문재인 네.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발언 이후에 이 개식용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강 아나운서는 개고기 안 드시잖아요, 그죠? 네, 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 아니, 근데 이 조사 결과가 아주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개식용 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49%가 식용 금지에 찬성하는 의견,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인데, 아니 왜 못 먹게 하냐? 식용 금지 반대한다. 식용 금지에 대해서 반대한다. 먹도록 해야 된다가 40.8%로 나타나는데 이게 남녀 간에도 차이가 납니다. 네. 남성들은 먹어도 된다. 여성들은 안 된다. 연령대별로도 20대, 30대는 먹어서는 안 된다. 또 50대, 40대에서는 40대, 50대에서는 또 먹어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개고기를 못 먹게 하냐? 안 된다. 이제는 정말 1,500만 반려동물 반려견 시대에 반려동물 가족과 다름없는 개고기, 개식용이 말이나 되느냐? 강재 아나운서께서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동 MBC 애청자분들께서도 과거 80, 90년도에 네.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 브리짓 바르도가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혐오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큰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 국민 일각에서는 왜 그러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원숭이의 뇌, 고를 먹느냐 이러면서 우리 식문화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글쎄 좀 이제 한 번쯤은 이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또 외국의 시선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차분한 네. 검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